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스탠리 형이 영화 이야기 엄청나게 썰로 풀어주시는 시네마 올드앤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탠입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자리 채우려고 나온 크리스입니다.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사실대로 말하니까 어차피 좀 이따 뭐 뽀록 날 건데요. 크리스 맨날 욕해요. 아, 스탠리 맨날 자기만 얘기하면서 나보고 같이 놓고 맞지? 왜 부르는 거야? 예. 예, 그리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야. 예. 미드프레스에서도. 다크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님 특별히 더 모신 이유는 일단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예, 그나마 우리 중에서 외국물 먹은 사람 중 한 명 모셔와야겠다. 아마 주제가 미국에서 10년 살다 온 이야기여도 스탠리 형이 얘기 더 많이 할 거야. 그럼 네. 지역 번호까지 다 하니까. 예. 아, 지난 방송도 인기 좋았어요. 뭐 예. 자기 각자 들으신 분들이 자기가 살던 동네 그 극장과 예, 추억을 예.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아주 훈훈했습니다. 예. 예. 확실히 음. 우리 배드 테이스트는 청취 연령층이 높다. 추억팔이가 먹히는 시장이다. 먹힌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저희 유튜브가 이제 조만간 유료 광고가 붙을 정도의 시청 시간이 쌓여서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기습 라이브를 그러니까 아주 해괴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 5분 정도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어떻게 보지? 예. 그래요. 저도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업로드 된 걸 확인을 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안구를 이거 어떻게 좀 떼낼 수도 없고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 보면 베테 방송이요. 이 파고의 개인적인 사디즘을 갖다가 그러니까. 현실화하는 시청자들을 매체가 아닌가. 고문하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출연자들도 그 자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뭐 개미족에 걸려들었으니까 뭐 어쩔 수 있나요? 예. 스탠리 형 이번 주는 또 어떤 썰 풀어주실 건가요? 이번 주는 이제 전부터 생각해왔던 주제인데요. 충무로와 헐리우드. 헐리우드와 충무로. 예. 예. 부제는 왜 충무로는 충무로가 되고 할리우드는 헐리우드이 되었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실제 지명이긴 한데 그렇죠. 동네 이름이죠. 단순 지명은 아니고 어떤 영화 산업의 메카라는 그렇죠. 일종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헐리우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 영화인들이 우리도 충무로라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그 기생충 오스카 수상식에서 기생충 작가분이 한국에도 충무로라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충무로도 영화의 메카라는 상징으로 이제 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기생충의 나라 충무로가 한국의 헐리우드래 그 충무로 가자 그러고 오면은 개실망하죠.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좀 심한 말인데요. 예. 옛날만큼 영화사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관련됐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외형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지요. 거의. 예. 충무로 지하철역에는 좀 남아있지. 예. 아니 일단 기생충의 나라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꽤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영화인들 안에서도 이제 충무로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재해석하거나 그렇죠. 제 의미를 부여를 한 지가 꽤 됐거든. 일종의 가상 공간이 됐죠. 물인과 그렇죠. 같은. 예. 맞아요. 예. 지금 뭐 내노라하는 영화사들은 다 강남에 있지. 뭐. 그러니까 지금도 뭐 충무로발 소식 혹은 충무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징성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나 뉴스 충무로에서 나오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동네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맞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일단 시간적으로 헐리우드부터 이전에 뭐 비슷하게 저희가 한번 우리 또 무비 101에서 한번 다루긴 했는데 헐리우드 전 세계 영화의 어떤 심장과도 같은 헐리우드는 어떻게 조성됐나요? 그 전에 크리스님이 살던 그 주로 거주 지역은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310입니까? 818입니까? 213입니까? 한인타운은 213이고요. 213이죠. 그 전에 살았던 데는 약간 근교는 818이었어요. 818.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 할리우드는 정말 213 지역이었거든. 음. 213보다 조금 북쪽. 한마디로 이제 일단 할리우드가 생기기 전에 원래 미국에서도 영화는 뉴욕하고 뉴저지, 예, 에디슨 영화사도 그쪽에 있었고, 맞습니다. 뭐 미국의 발전이 동부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있었는데 20세기 초가 되면서 영화의 제작 수요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도 늘어나다 보니까 뉴욕하고 뉴저지는 땅값이 비싼 거야. 특히 뉴욕은 땅도 좁고 그다음에 날씨가 좀 안 좋잖아. 네. 날씨. 겨울엔 또 뒤지게 춥고 여름엔 또 끈끈하고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조명 시설이나 전기 장치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 비 오면은 지금도 비 오면은 못 찍지만 그때는 날씨가 흐르거나 비 오면 영화 촬영이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책 보면은 에디슨 스튜디오에 뭐 블랙 마리아니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웬 탱크가 들어갈 정도의 거대한 근데 위에 천장 다 유리창으로 깔아가지고 자연광 쓰고 그랬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오네. 주로 언제 비가 오죠, 크리스님? 그냥 가끔 늦겨울이나 봄에 그러니까. 그것도 매년 뭐 많이 오지도 않아요. 예.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며칠 쏟아질 때가 있고 그거 말고는 그냥 항상 햇빛 쨍쨍한. 그러니까. 예. 특히 LA가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예. 서든 캘리포니아는 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알버트 하몬드의 그러게요. It's Never Rain in Southern California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이 무식한 이가들은 몰라. 우리가 무식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 당신이 아는 거 한 번씩 나오면 엄청 강조를 아는 해. 척하라고 내버든 거지. 예. 당연히 그쪽에 비가 안 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땅값이 쌌어. 예. 100년 전만 해도 뉴욕이나 이런 데 비하면 땅값이 굉장히 쌌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라는 땅 자체가 원래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19세기 말에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전쟁에서 뺏은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신영토고 거기에 이제 자꾸 이제 백인들 보내서 알박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알박기를 하면서 부동산을 막 개발하면서 이제 100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 특히 LA 지역은 막 신흥 도시로 성장하던. 그래서 우리가 저 LA 컨피덴셜 보면은 그때만 해도 LA 초기의 발전사가 어땠는지를 이제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그건 한 20년대 또 50년대까지 얘기지만 어쨌든 LA가 이제 신흥타운이고 땅값 싸고 그다음에 햇빛 잘 내리쬐고 그다음에 이제 저임금 노동자가 또 많았단 말이지. 멕시코 이민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러네요. 이렇게 좀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임금이 싸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유태인 형님들이 야 이거 입지 딱이다. 캘리포니아 땅 사자. 이래가지고 딱 갔더니 어떤 부동산 업자놈이 벌써 거기를 딱 아도라고 그럴 뻔했네. 개발을 해가지고 할리우드 랜드.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부동산 단지를 조성해놓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신도시 같이 그리고 주변에 빈 땅에 스튜디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할리우드가 됐고 원래 그 사인은 할리우드 랜드였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업자가 개발할 때는 할리우드 랜드라고 썼다가 나중에 이제 랜드가 떨어지면서 그냥 할리우드만 남아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 할리우드가 된 거죠. 그럼 그걸 다 조성한 게 결국은 다 유태인들이 많이 한 건가요? 다 유태인들이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영화사는 확실하게 유태인들이 세웠고요. 그 일대의 부동산 및 주택 및 기타 그 미국의 토지개발공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토지개발공사 같은 뭐 그런 기업이 이제 그 단지를 만드는 거죠. 그게 주택가도 들어오고 이제 영화사도 들어오고 그중에 주택가 몇 개는 우리가 원스 어폰 타임에 할리우드에서 봤던 그런 주택가 단지들을 조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동네 사람이 많이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참 또 한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영화의 중심 에디슨 영화를 개발한 에디슨은 뉴욕인데 왜 졸라 멀리 갔느냐. 에디슨 이 새끼가 만들어 놓고 영화에 관련된 거 요만큼이라도 발 담그면 저작권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씨발 저작권 안 되는 졸라 멀리 가자. 그래가지고 또 LA로 갔다는. 사법권이 미치지 예. 못하는 저작권에 대한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그쪽으로 이제 튄 거죠 말하자면.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헐리우드이 조성된 첫 번째 이유는 탈유역. 그렇지. 에디슨 새끼 때문에 영화 못 해먹겠네. 이러고 탈유역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입지 조건이 제일 좋았던 데가 바로 LA였다는 거. 그 에디슨 영감님이 굉장히 영화 발전에 공로를 많이 시킨 게 그러니까요. 헐리우드도 이렇게 탄사하게 만들었지만 루미에르도 에디슨한테 그 영사기 좀 씁시다. 키네토스코프 했더니 돈 내. 특허료 짭짤하게 내지 않으면 키네토스코프에 K자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에이씨 더러워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서 딴 데 차리고 말지. 만들고 만다. 이래가지고 시네마토그래퍼를 만들었다는. 맞아요. 예. 참 훌륭하신 분이셔. 예. 물론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진정한 위인, 발명왕 에디슨.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60명이면 존경하는 사람 한 20명은 에디슨 그러니까. 나왔을 텐데 이제 다들 머리 컸다고 진정한 천재는 테슬라지. 다들 이러고 있으니. 자기도 예. 알푼 거 한번 까보려고 알 한번 까보려고 하는데 또 계란이 뽀개가지고 엄마한테 예, 맞았던 예. 주제에. 예. 그 에디슨이 자기가 발명한 것도 있지만 어떻든 맞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음. 열받아가지고 생긴 것들도 많네요. 그럼. 남의 발명품 많이 훔치기도 직원들이 했고, 많이 발명도 직원들이 하고. 많이 했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그 초기 헐리우드 대형 스튜디오들이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이제 지역명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이라는 그렇죠. 지역을 거의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초기의 영화사들은 다 그 일대에 모여 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거기도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좀 뭐 버뱅크라든가 예. 저렇게 좀 북쪽으로 갔습니다만은 지금도 헐리우드 중심가에 떡하니 있는 영화사가 파라마운트. 실제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많이 이전했나요? 이전했죠. 50년대 이후에 그렇구나. 그 땅값도 비싸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제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또 이미 50년대만 돼도 헐리우드가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디즈니 같은 경우 옛날에 헐리우드 도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버뱅크로 이전했고 워너도 이제 그걸로 이전했고 지금도 헐리우드 도심에 딱하니 남아있는 영화사는 파라마운트. 크리스님 어디냐면 멜로우즈 길에. 멜로우즈 길에 그 유행의 상징이라는 젊은이의 상징이라는 멜로우즈 길을 딱 가다 보면은 파라마운트의 정문 또 어떤 쪽문 브론슨 게이트라는 쪽문이 있는데 그 멜로우즈하고 어디하고 크로스하는 데더라. 그 브론슨 게이트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갑자기 그 뭐지 옛날 여배우가 무명 시절을 회상하는 그 배우 그 영화 흑백 시절 영화 배우가 자기 무명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있잖아 빌리 와일더 영화 선셋 블루바드 선셋 블루바드에서 죄송합니다 선셋 블루바드에서 이제 딱 들어갈 때 노마가 들어갈 때 브론슨 게이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수 아저씨가 노마 데스몬드 형 오셨습니까? 딱 그랬더니 이제 그 노마가 오늘도 그 감독님 와 계신가? 쉽게 만들어 세실 B 드밀 감독님 그렇죠. 와 계신가? 예. 거기 통과하던 게 바로 그 멜로즈하고 어디 크로스에 있는 브론슨 게이트. 거기 또 쫓아가서 또 괜히 또 봤다는 거 아니야 또 제 얘기를. 아무도 없는데. 너는 미국 살다 왔는데 왜 몰라? 제가 뭐 영화 공부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지나는 가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길 다 아는데 거기 그런 게 있었구나. 녹음하러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크리스님이 나는 구박받으러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또 실현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외국물을 먹었다는 살다 이유만. 오신. 뭐 멜로즈는 들어봤으니까요. 역할이 저건데요, 스탠 형이 맞잖아. 거기 있는 거 맞아 틀려. 거기 이거. 있지. 뭐 그 역할인데. 제가 할 만한 게 이런 거네요. 멜로즈랑 가워 스트릿이랑 벤네스 에비뉴 사이에 이제 그 브론슨 게이트가 예, 있다. 그 영화사가 있네. 맞습니다. 지금도 헐리우드 도심에 아직도 있어요. 파라마운트는. 거기에는 무슨 찰슨 브론슨의 본가가 있었나요? 그 브론슨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 수준하고는. 예. 그 실제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헐리우드도 이제는 정말 뭐 스튜디오들이 다 거기 있진 않고 여전히 일종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고 물론 스타들은 많이 살죠. 스타들은 많이 살죠. 예. 베버리힐스 쪽에. 그렇죠. 예. 아니 원래 그쪽이 아닌데 세워진 영화사도 있었어요. 가령 콜롬비아 영화사는 원래부터 컬버시티에 있어가지고 조금 내려가는 차 타가 30분 내려가면 컬버시티라고. 알아 몰라. 컬버시티 알죠. 그러니까. 거봐 안 해. 큰 쇼핑몰 있고. 쇼핑몰도 있고 극장도 있고. 네, 영화 보러 거기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콜롬비아는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무슨 건물이 남아있냐면은 바람과 함께 살을 때 찍었던 타라하우스. 그게 이제 콜롬비아 오피스 빌딩 하나로 지금 쓰이고 있는. 그 쇼핑몰 가면은 최근에 비비고 생겨서 비빔밥을 거기서 먹을 수가 마음껏 있어요. 먹을 수 있는. 확인이 안 되네. 이러고서는 미국 살다 온 흔적 띄우라고 그랬더니 주소 보니까 뭐 텍사스 이런 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걸러 들으셔야 되는 게
뭐 말은 최근이라고 하지만 벌써 내가 알기만 해도 한국에 돌아온 지 한 2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주저리 사실 떠드냔 말이죠. 살지도 않은 주제에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주 저주에 맞지 않는 시일보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예. 20년 더 됐네. 영화 탄생 100주년 기념 영화의 고향을 찾아서라는 기획 시리즈를 제가 연재하기 위해서 일부러 탐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로케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영화사 주소도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영화를 어디서 찍었는가 하는 정보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들고 속되게 말하면 빨빨거리면서 촬영 장소나 스튜디오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아는 거고 보통은 왔다 갔다 하면 사실 LA에서 20년을 살아도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나가면서 제가 뉴욕 여행을 갔을 때 거기 사는 친구한테 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물어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가본 적이 없다고. 거길 내가 왜 가냐고 그런 거죠. 네. 그럼 남은 시간 그 얘기를 해보죠. 우리 열혈 청년 스탠리는 어쩌다 시일보에 청탁을 받아 글을 쓰게 됐는가. 유럽 편은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고모 씨가 이제 예. 썼고 그 라인이었구만 다. 그 미주 편은 이제 제가 예, 썼는데 일단 영화 기사이기 때문에 예예. 영화 기사이기 때문에 뭐 C일보, J일보 가릴 거 없이 썼고 그다음에 취재비가 나오잖아. 이건 기사 써주면 취재비가 나오고 미국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영화 기사인데 왜 제가 마다하겠습니까? 제가 뭐 미국 보수의 원류를 찾아서 그래가지고 예. 그때 25년 뒤에 대통령이 될 사람 트럼프를 미리 만나봤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순전히 영화적인 취재 목적으로 갔었죠. 예, 그렇게 헐리우드가 어떻게 조성됐는가. 원료부터 실제 현재 상황까지 그렇죠. 예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요 스토리는 그나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그러면은 충무로는 어떻게 조성된다. 이건 진짜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때를 살거나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궁금했거든요. 예. 왜 충무로를 충무로라고 할까? 이제 전쟁 직후에 그 전후 수복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다시 문화의 향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근데 50년대만 돼도 영화보다는 문학, 뭐 음악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50년대 특히 문학의 시대거든요. 물론 70년대, 80년대까지도 문학의 시대였지만 그래서 그 50년대의 명동을 중심으로 그 문인들이 예. 다방에서 이제 교류하면서 시 낭송회도 하고 음악 감상도 하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낭만파 시인들 박인환 선생님이라든가 목마와 숙녀 등등등등 해서 이제 문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영화인들도 꼬인 거지. 말하자면 꼬인다는 표현이 다소 좀 급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예술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많이는 모르지만 문인들 좀 알고 예술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또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 영화는 뭐 막 다시 이제 전후 재건 과정이었지만 50년대 헐리우드나 유럽에서 얼마나 주옥 같은 영화들 많이 나왔잖아요. 유럽 영화들도 한국에 소개가 될 때고 뭐 히치콕 영화도 소개가 되고 존 포드 영화도 소개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일부 이제 지식인이라든가 식자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영화에 대한 담론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50년대부터 슬슬 이제 전후 복구가 되면서 50년대는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국 영화 제작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이승만 정부 때도 한국 영화 많이 밀어줬습니다. 뭐 이마수 이런 영화 동대문에 그렇죠. 이런 분들 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 찬양하는 영화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에 이제 도농간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객이 점차 늘어나고 영화 편수가 늘어나는데 명동이 땅값이 비싸잖아. 헐리우드하고 비슷한 이유지. 홈나게 명동에다 영화사 차리고 싶은데 땅값이 열나 비싸요. 그래갖고 명동보다 걸어서 조금 가면 되는 충무로, 필동 이런 데에 이제 영화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좋거든. 예나 지금의 영화사는 그 시대의 첨단 유행 트렌드를 항상 그렇죠. 예. 쫓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의 첨단 유행 트렌드의 발상지는 성지는 명동. 명동보다 땅값이 싼 충무로. 충무로 영화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충무로라는 사이버 공간이 이제 시작된 거죠. 본격적으로. 그 충무로의 충무가 어떤 의미죠? 이순신 장군의 충무로입니다. 그 충무 맞아요, 네. 그냥? 거기가 그 별로 영화 상관없이 그냥 예. 그 외놈들 시대에는 길거리 이름이 달았죠. 뭐 혼마찌니 뭐 일본식의 길거리 이름이 붙었는데
해방 이후에 을지로, 충무로, 퇴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족혼을 되찾자는 의미로 이제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고 충무로도 일부러 이제 그쪽에 좀 더 올라가면 진고개라고 있잖아요. 예. 진고개가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동네거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옛날 그 중앙극장 앞으로 나서 을지로통이라든가 충무로통 그래서 필동에 가면 말이죠. 예. 지금도 적산가옥이 남아 있습니다. 아, 서울에 아직 적산가옥 있어요. 곳곳에 남아 있죠. 네. 예. 적산가옥이라면은 딱 일본식 2층 집. 맞습니다. 이렇게 예. 층이 이렇게 지고 다다미 빵이 있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니던 30년 시절만 해도 제가 다니던 대학이 이제 필동 쪽이었기 때문에 친구나 하숙집을 가보면 다다미 빵이었어요. 예. 그런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충무로라는 이름을 딱 붙였으니 얼마나 쫄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일부러도 그렇게 붙였구나. 그런 게 있죠. 예. 제가 어떻게든 좀 튀어보려고 그 틈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요. 이제 저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맞아요. 거기 충무로가 이수진 장군이 태어난 곳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생각하고 있지. 충무로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충무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영화사는 그 충무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죠. 예. 나중에 충무로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난중일기와 성웅 이순신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여전히 우리한테 충무로가 익숙한 건 충무로 역시 영화판의 어떤 대명사. 그렇죠. 충무로에서 뭐 소식 전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인데 실제 충무로에 영화사들이 많았나요? 많이 있었고요. 제가 근데 영화를 시작할 때쯤 되면 이미 강남으로 이전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죠. 예. 유행의 첨단이 강남으로 옮기면서 90년대부터는 영화사들이 강남을 이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 낼 때 그 똥가오 파고님이 다니던 거기도 청담동. 예. 나도 그 괜히 강남에다가 임대료 비싼 강남에다가 사무실 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전혀 쓸데없는 짓이고. 맞아요. 예. 충무로에 있던 영화사들이 강남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영화가 점차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되면서 원래 영화 제작사라는 게 굉장히 얄궂은 사업이라 가지고 말이죠. 매출의 지속성이 담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지출은 계속 나가. 맞아요. 이건 뭐 영화사가 운영하려면 적어도 1년에 한 편, 아무리 못해도 2년 한 편은 영화가 꼬박꼬박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제 얘기를 3년 한 편 들어가기도 힘드네. 10년 한 편 들어가기도 힘들어. 그 임대료 꼬박 나간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영화사들이 이제 좀 더 임대료가 싼 데로 옮기기 시작해서 강남으로 많이 옮겼다고 하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상암동, 맞아요. 홍대. 예. 그렇죠. 예. 예. 특히 이제 정부에서 그 위대하신 그분께서 말이지 상암동을 개발하면서 말이야. 맞아요. 그거 다 거짓말인지 아시죠? 그분이 이제 상암동을 개발하면서 거기 이제 미디어 공간도 많이 만들고 맞습니다. 공공기관도 또 들어가면서 거기에 미디어 센터가 생겨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방송국도 들어가고 그때 영화인들도 상암동에다 땅 좀 사놓으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제가 멍청해서 그분이 그렇게 항상 거짓말만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이거 다 거짓말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저 거짓말을 믿고 내가 상암동에 땅을 사리 돈도 없는데 그래서 안 샀는데 어쨌든 그때 땅 사놓은 사람은 아주 떼부자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 상암동 관련해서는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예, 관련해서는 DMC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뭐 어떤 흔히 하기에는 충무로 제작사들이 뭐 대거 그쪽으로 입주하면서 임대료가 뭔가 싸고, 그치. 사실은 초반에 그 개발권 가지고 영화사들 내부에서 이거 누가 운영하네, 그 대부분 이렇게 운영사 같은 거 결정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이권 다툼이 좀 있었어요. 직능조합별로 이제 뭐 예. 가령 출판 쪽은 이제 파주 쪽에다가 예, 배정을 그렇죠. 했고 예. 영화인들에게도 상암동 얼마를 뭐 한다 그러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영화계 내부의 이견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무산됐고 맞습니다. 그때 예. 이제 영화인들이 상암동으로 옮겼다면은 그렇죠. 진짜 메카가 됐을 텐데. 진짜 제2의 충무로가 됐겠죠. 맞아요. 이거 뭐 부동산 논리하고는 별도로 예. 근데 지금이 뭐 영화사는 많이 없지만 거기는 방송국이 들어서면서 그렇죠. 예. 일종의 뭐 충무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 된 것이고 보면 격세지감이죠. 예. 충무로가 또 한 가지 유명했던 이유는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이제 뭐 참여하시는 분들 스태프들의 이제 본거지 또는 뭐 메카이기도 했지만 극장이 많이 모여 있기도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영화의 거리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 영화에 이제 그 발가락을 담그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잠시 증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들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디선가 봤는데 영화 이제 수업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열심히 학교 끝나고 독서실 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충무로를 갔어요. 아하. 예, 그 대한극장 꼭대기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옛날에 기억하시는 그 지금은 없어진 큰 화면의 대한극장 지붕 위가요. 자잘한 그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그 뭐라고 해요? 고시원처럼 정말 작은 공간들의 사무실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아, 그랬어. 워낙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극장 위가 음. 천정이. 그럼 그 중에 한 방이 이제 머리 이렇게 DJ처럼 긴 빼짝 마른 형 하나가 왔어? 지금 닥터님 생각나네. 그래서 가면은 이제 영화를 배우겠다고 궁금하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한 달에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예, 사설 영화 학원을 운영해서 제가 거기를 완벽하게 수료까지 했던 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수료증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 수료증 없어요. 역시 영화를 야매로 배우셨군요. 예, 그런 거 안 줬고 근데 이제 그만큼 그 정도로 이제 충무로라는 곳은 어떻든 한국 영화의 가장 그럼요. 중요한 중심지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영화사들이 강남으로 옮겼어도 충무로라고 얘기했고요. 맞아요. 홍대나 예. 상암동으로 옮겼어도 충무로라고 했고 헐리우드는 아직 헐리우드에 있지만 충무로는 또 충무로 정신이 있거든요. 60년대 한국 영화 전승을 이끌었던 선배들의 어떤 투지와 혼이 남아있는 것이 충무로다 보니까 지금도 충무로 영화사가 남아있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강호석 감독님 영화사는 확실하게 충무로에 아직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익 감독님 사무실도 음흠. 아직 충무로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충무로 역사를 지켜온 산 증인이시고 저보다 이제 훨씬이라 그러면 이제 그냥 마늘이 기분 나빠하니까 저보다 조금 선배님이신데 중간 정도 선배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좀 선배님인데 그분들은 이제 충무로에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옛날에 어떤 그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네. 아직도 이준익 감독님이나 강호석 감독님은 충무로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충무로 정신의 어떤 현존하는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진짜 다행이네요. 할리우드를 파라마운트가 지키고 있어서 그나마 좀 그렇지. 이미지가 되는 그렇지. 것처럼. 현재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분들께서 거의 계시니까 그러네요. 아직 충무로인 거죠. 야, 뉴스 찾아보니까 여전히 이런 타이틀이 쓰이네요. 코로나19 여파로 충무로 영화산업 매출 하락. 그러니까 여전히 충무로란 표현은 언론에서도 쓰이는. 한국 영화 산업이라고 안 그러고 충무로 그러게요. 영화 산업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헐리우드와 충무로는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실체는 어떠한가 예 설명드렸는데요. 뭐 이런 사소한 지식들이 살아가는데 뭐 얼마나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얘기하다 보면 어디 가서 아는 체하기 좋은 그런 지식들이죠. 충무로 정신은 살아있다. 그러게요. 말씀드리고요. 예. 뭐 저작권에 문제가 안 되면 이번에 그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작가님이 계셨던 한국에는 충무로라고 있다 멘트 하나 말미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예전부터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영화사들은 왜 이렇게 간판을 잘 안 달어? 그걸 아마 아는 사람만 아시는데요. 영화사들 왠지 뭐 무슨 영화사 거창하게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이름 표시도 안 하는 영화사들이 예전에 그렇게 많았어요. 뭐 각자 이름 표시 다는 데도 있었고요. 예.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예. 보따리를 싸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였다. 다는 아니지만. 혹시 뭐 갑자기 사라질 거를 대비해서 뭐 야반 도주는 못하는 게 이 바닥이 너무 빤해가지고 몇 번 안 보면 어디 가서 아예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충무로 바닥을 떠나지 않으면은 이름 바꾸고 다른 영화사 차려도 다 알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후배 제작자 중에서도 10년새 영화사 이름이 3번, 4번 바뀌고 그 전에 배급하고 그 전에 외화 수입하다가 야, 걔 요즘 안 보이대. 빚이 몇십억 돼가지고 뭐 튀었다고 그러지. 그리고 몇 년 지나면은 그 영화로 돌아왔던데. 그다음에 그것도 잘 됐어. 그래서 야, 그 30억 빚을 다 갚고 지금 얼굴이 폈어. 완전히 그냥 기미도 싹 빠지고 얼굴이 깨끗해. 이런 사람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만큼 굴곡이 심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스탠리 형이 항상 재미있는 영화 얘기 들려주시는 시네마 올드 앤 뉴. 오늘은 헐리우드와 충무로 이야기 편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유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